나오신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둘 다 들고.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오, 신발 신고. 저기가 남한산성. 여기는 완전 스튜디오입니다. 네, 그렇죠.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인각입니다. 오늘 저 특별한 오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 할리 바이크 스승님. 어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아니야, 친구예요, 친구. 할리 친구.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는 요즘에 세일링에 빠져 있고 계속 이번에 와인 때문에 아테네 이태리. 작년에 그리스 갔다 왔고. 부러워. 이태리 어떠셨어요? 완전 좋았어요. 저는 이태리를 사실은 한 10번 갔었거든요. 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이고, 언제 꼭 가세요. 네. 이태리는 이 서양 문물의 뭐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쵸. 로마 시대. 그래서 이태리를 가면 항상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태리가 음식이 우리 입에 잘 맞아요. 그리고 반도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비슷하죠.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좀 해산물이 비슷한가? 성격도 비슷해요. 또 이태리 하면은 세일러들한테는 그 해안 따라서 그 세일링. 정말 이태리 해변의 그 아름다운 섬들을 지중해 섬들을 꼭 가보고 싶은 게 저희의 꿈입니다. 꿈.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일링하고 와인의 조합을 갖고 오늘 얘기하려고 특별히 와인 전문가 우리 와인강님을 모시고 같이 좀 오늘 톡을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배고픈데? 뭐 좀 먹으면 사죠. 저기 뽕크벨 먹을 것 좀 주세요. 한번 저 테스트 좀. 아무래도 그 세일을 하다 보면은 바다에 있으니까 낚시도 해서 하고 해산물을 좀 더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품종 리슬링 품종을 리슬링. 두 가지를 먼저 비교 테이스팅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드실 때 화이트 와인 그런다고 이제 단 거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단 거를 먹으면 음식 맛을 조금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드실 때는 달지 않은 거를 드시는 게 좋아요. 리슬링 하면 좀 달콤하다 이런 느낌.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선입견도 제가 없애드릴 겸 오늘 리슬링의 드라이, 그러니까 트로켄이 드라이라는 뜻인데 트로켄. 리슬링 트로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뽕고를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잠깐만 영상 좀 찍고 갈게요. 보여드릴게요. 전복 버터구이예요. 이야, 전복 버터구이. 따라라라라. 뽕커벨 우리 화이트 와인 좀 주세요. 우리 뽕커벨이 오늘 몸이 안 좋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런 음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와인 잔도 화이트 와인 잔이랑 그 레드 와인 잔이랑 좀 원래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보통 레드 잔이 좀 더 커브가 져 있고 볼륨이 더 커요. 왜냐하면 레드 와인에는 보통 부캐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좀 무거운 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향을 안에 잡기 위해서 좀 더 볼륨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라인가우의 2018년 빈티지. 얘는 모젤 지역의 리슬링 드라이인데 2011년 빈티지예요. 이거 색깔이 좀 맑네요. 자, 칠링을 해갖고 왔습니다. 일단 한 잔. 와인잔도 좋습니다. 치얼스. 네, 치얼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팁. 와인잔을 건배할 때는 상대방 눈을 바라보세요. 이건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는 왜 사람이 이렇게 눈 쳐다보면 싸운다고 예전에 코나 인중보라고 배웠잖아요. 어릴 때. 근데 서양에서는 눈을 안 보면은 나를 무시한다. 나한테 집중을 안 한다.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상대방 눈을 보고 하지만은 건배할 때도 반짝반짝. 와인잔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바라보고. 근데 눈만 바라보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배할 때는 요 앞에까지 싹 갔다가 건배하는 순간은 치얼스. 상대방 눈을 바라보는 게 우리 서양 문화의 예절입니다. 약간 어색해요. 약간은 휘발향 같은 거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슬슬 이제 숙성의 풍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 이게 알코올 도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얘가 12.5도. 맛있다. 일단 먹으면서 하죠. 이거는 저기
저희 요트를 같이 타시는 우리 하 선장님이 우리 뽕코벨의 몸 보신을 위해서 아, 근데 제가 먹어도 되나요? 네, 그럼 통영에서 보내주신 어제 다 도착한 하 선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 조금만 먹을게요. 맛있어. 근데 왜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이라는 게 아주 정석처럼 돼 있죠 이게? 보통 이제 레드 와인을 마실 때는 육류 그러잖아요. 육류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스테이크를 연상할 수 있고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좀 버터도 들어가고 와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조져서 만들잖아요. 좀 찐득찐득하게. 그게 이제 레드 와인의 탄닌하고 이 농도, 밀도가 질감이 잘 맞아요. 근데 해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소스를 넣어서 조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해산물 자체 풍미가 막 육류처럼 진하거나 육향이 진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으로 우리는 많이 먹기도 하고 네. 가볍게 익혀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닌이 있는 레드 와인은 이 해산물의 맛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해산물 자체의 맛을 즐기는데 와인이 너무 강해서 너무 강해서 덮어버리기 때문에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방금 딱 이해가 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먹어보면 바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화가 중요해, 조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인생 사는 것도 조화롭게 살면은 그게 건강하고 행복한 거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조화롭게 사시는 대표적인 분인데 우리 피터펠님이 와인처럼 오히려 숙성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와인들도 처음 만들면은 좀 산이 튄다든지 뭐 당도가 튄다든지 좀 조금 불안정해요. 근데 얘들이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얘가 조화스러워지거든요. 그 이 안에서도 서로 간의 그 다양한 맛들이 조화가 되는. 아, 이게 인생하고 같다니까요. 야, 와인 한 잔에 인생을 맛보네. 우리 또 와인 한 잔에 세계를 여행한다 그러거든요. 독일 와인을 마시면 독일 포도밭이 연상이 되고 또 스페인 와인을 맛보면 스페인이 연상이 되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와인 마시는 거예요. 야, 지금 막 이태리, 아니 지금은 독일에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와, 전복부터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진짜. 우리 뽕코벨이 요리를 잘해요. 복 받으셨어.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와인을 매칭을 할 때는 소스도 분명히 이제 거기에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생으로 먹을 때랑 소스를 이렇게 맵게 할 때 아니면 그럼 이제 버터를 넣어서 이렇게 느끼하게 할 때. 강하게 양념을 하는 경우는 그냥 레드를 같이 마셔도 괜찮겠네요. 근데 그 강하게 중에 지금 얘처럼 고춧가루나 이렇게 맵게 되잖아요. 매운 맛은 이게 맛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아픔. 기본 미각, 4대 미각이 아니라 통각에 속하는 통각, 거거든요. 그 아픈 게 또 탄닌하고 촉각에서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매운맛이 튈 때는 탄닌을 피하는 게 좋아요. 아, 매운 거일 때는 탄닌을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매운 거일 때는 오히려 화이트에 살짝 감미가 있는 단맛이 있는 와인을 먹으면 이 단맛이 그 매운맛의 통각을 또 어루만져 주거든, 촉감적으로. 그래서 뭐 리슬링 할프트로켄 쪽이 오히려 잘 맞아요. 근데 리슬링 그 다음 단계도 있나요? 뭐 있죠. 이건 뭐 등급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당도의 등급인가요? 아니면 이제 뭐 X 좌표로는 다냐 달지 않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4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밑에 타펠바인, 뭐 란트바인이 있고 크발테츠바인이 있고 프레드카츠바인 등급 총 4개로 나눠지는데 또 크발테츠바인 등급이 또 카비네트, 슈페트레제, 아우슬레제 그 위에는 디저트 와인인 아이스바인, 베렌아우슬레제, 트로큰베렌아우슬레제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근데 그 등급이라는 게 더 좋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포도를 수확을 그만큼 늦게 했다는 거거든요. 기준은 당도가 맞아요. 근데 그 당도가 돼 있으려면 포도밭에서 수확을 더 늦게 하게 되거든요.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는 거의 설이 내고 어릴 때. 그건 어릴 때까지 영하 7도 이하에서 3일 이상 지속이 됐을 때 허가가 떨어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단감과 홍시의 차이. 당감과 홍시. 단감도 맛있잖아요, 달콤하게. 근데 얘가 나무에 계속 오래 달려있으면 홍시가 되면서 물러지면서 더 진한 풍미가 나타나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감으로 만드는 와인들은 밑에 등급이 되는 거고, 근데 얘도 맛있어요. 근데 홍시로 만들면 더 진한 풍미가 와인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사방에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들깨수제비인데 약간 식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인 한 잔 주세요. 한 잔 마구 자, 먹어. 와인 나 맛은 약 먹을래. 맛이라도. 향만 궁금해.
내가 주치잖아. 고구마. 맛만. 이거 예전에 먹었던 건데 맛있죠. 아, 역시 기억하신다. 이야. 오. 여기 인사 한번 하시고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뽕파벨입니다. 나 저거 일본 기차 여행 갔을 때 술 아루레샤. 취하신 모습 와 진짜 끝장이었어. 아루레샤 팬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샤도네이랑 이제 쇼비뇽 블랑이나 두 포도 종류의 차이가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뭐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세계 어디서나 많이 재배되는데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묵직하게 만들 수 있고 무겁게 이제 좀 중후하게 만드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얘를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 양조하면은 리슬링 서비뇽 블랑처럼 가볍진 않지만 충분히 상큼한 와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와인이죠. 제가 한번 요트 초대할게요. 요트 괜찮으세요? 배멀미 안 하시나? 참아야죠. 아, 그리고 해양경찰. 해양경찰인데. 아니, 저희도 배 타면은, 그때 자꾸 나가네. 저희도 세일링하면은 해양경찰이 꼭 연락 와요.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이었어. 아, 배 나가고 들어온 거 임금하고. 맞아요. 세일링 관련해서,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중해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배 위에서 와인 한 잔 마시는, 이게 이제 이미지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거를 와인을 과연 배에 보관하면서 먹는 게 그게 가능한가? 이제 첫 번째 온도하고 이제 진동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배에 보관을 한다는 그 보관의 개념을 조금 정립을 해야겠죠. 우리가 와인에서 보관 그러면은 숙성용 와인 그러니까 최소 10에서 20년, 30년 보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 예. 우리가 세일링 1박 2일, 2박 3일 뭐 요렇게 나갔을 때 그냥 마시는 거는 그냥 가지고 가서 먹는 거지 그거를 이제 장기 숙성용의 보관의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기 수송은 아니라고 치고 만약에 제가 세계 일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거기에 몇 달을 놔둬야 되는데 몇 달을 놔둬야 되는데 과연 그때 어떨까? 그래서 갑판 위에 올라오면 위에서 태양이 직접적으로 내리쬐고 밑으로 보통 물 밑에 배 밑으로 넣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못할 게 배 밑이지만 기관실 옆쪽으로 가면은 뜨거워요. 그렇다면은 배 위에 당연히 보다는 배 밑바닥에 최소한 물 밑으로 내려가는 공간에 놔두시고 대신에 기관실 엔진 쪽에 놔두지 마시고 열과 반대되는 쪽에 보관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이거 보니까 제가 이번에 요트를 새로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트의 또 얼마나 와인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은 배의 제일 낮은 부분에 엔진하고 떨어져 있는 중앙에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요트 같은 거에 밑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배 밑바닥이 뭐냐면은 배 밑바닥을 기준으로 롤링 피칭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밑에는 진동이 많이 없어요. 이 갑판 위에가 많이 움직여서 그쵸, 그렇지 그쵸. 배 밑에 그 와인이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진동이 많이 움직임이 덜한 쪽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와인을 보관하는 게 맞. 근데 기계 장치로 아니 하면은 그러니까 기계 장치로 온도를 조절하고 그것도 진동도 잡죠? 유의미하게 잡아주지는 않을 않을 거예요. 것 같죠. 아마 뭐-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진동을 잡아주지는 못할 그쵸? 거예요. 근데 와인이 그렇게까지 약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와인이 약하지 않다. 한두 달, 몇 달 정도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편하게 그렇게 가져가서 와인을 즐기고 요트에서 하는 거는 문제 없겠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육지에 한 번도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옷도 버려야 될 거고 뭐 물도 청수도 다시 채워야 될 거고 기양지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와인을 항상 사세요. 왜냐하면 세계 여행은 거 세계를 다니잖아요. 아르헨티나 가서 아르헨티나 와인을 마시고 미국 가서 미국 와인을 마셔야지 뭐 여기서 다 사가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와인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세계 여행을 하는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또 그 나라의 와인을 마시니까 최고네. 그러면은 마우스가 좀 느껴요. 정말 거기 갔을 때는 또 거기에 음식을 시키실 거잖아요. 거기 레스토랑도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지역의 음식과 그 지역의 와인을 이렇게 마리아주를 한다. 그거는 실패 확률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역의 와인과 지역의 식사.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물동량이 생기고 세계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한 게 뭐 100년 남짓이잖아요. 맞아요. 수천 년 동안 그런 어떤 교류가 없는 시대에도 그 지역에 난 와인은 그 지역의 와인하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뭐냐면은 맛이 없었으면 그건 사라졌어.
맛있는 것만 생존해서 남았다면은 조상 그거는 대대로 맛있는 것만 살아남은 거야. 아, 무조건 맛있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지역 갔을 땐 그 지역 와인, 그 지역 음식 딱 먹으면은 입에서 그 제가 예전에 그 와이프랑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갔었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 다 거기 지역 그 포도밭도 지나고 그 지역 와인도 마시고 아 그거 좀 좋더라고요. 그때는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대륙을 넘어다니면서 그 지역의 음식 와인 그럼 여행이 어마어마하게 재밌을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따라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네.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2011년 빈티지의 모젤 지역 와인입니다. 똑같이 리슬링 들어와있는데 지금 따르는 순간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컬러부터가 이미 다르실 거예요. 엠버 색깔. 오. 이미 컬러가 다르시죠. 의사로서는 약간 오줌 색깔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이 색깔이랑 보면은 컬러가 완전 와, 차이 완전 나죠. 차이 나. 얘는 맑고 근데 얘는 완전히 오줌색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이러죠? 화이트 와인은 세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색깔이 진해져요. 아, 그쵸. 레드 와인은 색이 이게 만약에 얘도 오래 10년 지나면은 오래 안 됐으면 이 색이었어. 아, 10년이 넘었기 그래서 때문에 세월이 지나야 돼요. 오. 이게 속성의 묘미예요. 골드, 황금 호박색. 그러니까 이게 오줌이 아니라 황금색. 이게 의미가 다르죠. 2011년. 살짝 꿀향도 나타나요. 꿀의 풍미. 왜냐하면 얘가 드라이잖아요. 달지 않은 거예요. 달지 않은데도 꿀의 풍미가 나타나. 이게 와인이 주는 매력이거든요. 2011년 그러니까 4, 5년 지나면 와인 상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작년에 제가 팀 리더로 있는 대전 아시아 와인 트로피 가서 얘 금메달 받았거든요. 첫 번째 금메달. 와인도 금메달 받았고. 저 세일 요트랑 관련돼서 또 와인하고 연관된 게 명명식 그 배를 처음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고 물 위에 띄우는 때 세레모니를 하거든요. 올해 말에 배가 들어오고 이제 명명 딱 들어오는 게 아마 내년 초에 배를 물에 띄워서 이제 아마 제가 인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에 맞게 샴페인을 깨트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깨면은 병이 깨지면서 밑에 바다에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플라스틱 망 같은 걸로 해갖고 깨더라도 물은 그러니까 와인은 그 샴페인은 쏟아내는데 조각은 안 떨어지게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세례 줄 때 와인을 이제 레드 와인을 이제 하잖아요. 예수님의 네, 성령 성립이 그래서 아마도 레드 와인을 깨면은 이게 요트에 묻을까봐. 이거 믿거나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레드 와인이 빡 뿌려졌는데 묻으면 좀 그래서 샴페인을 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거는 있어요. 저는 이거 이야기를 처음 들으니까 우리가 보통 샴페인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의미가 축하의 의미가. 축하. 그러니까 배를 띄운다, 배를 건조해서 물 위에 띄운다라는 게 축하한다는 거잖아요. 이 축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진수식 때 축하한다는 의미로 샴페인을 하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너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깰 때 그 배를 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배 헐에다 깨면 혹시 기스 날까봐. 이제 앵커. 금속 앞에 앵커. 그렇죠. 앵커에다 깨거든요. 왜냐면 페인트 다 벗겨져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천으로 이쪽을 가리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튀면은 이게 왜냐면 던져서 깬다 그러셨잖아요. 던져서 깨면 얘 사방울 터지거든. 왜냐면 특히나 샴페인은 버블이 안에 압력이 있잖아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툭 깨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압력에서 부딪히면서 폭발하거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방울 튀는 거지.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죠? 배에 상처가 난다고. 근데 그게 상처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페인트가 벗겨지면 거기 녹슬어. 거기에 녹슬기 시작하면 그 녹물이 흐르고 맞아. 전체를 도색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뭐 보호천을 놔두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와인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 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와인에 대한 뭐 지식뿐만 아니라 요트하고 와인 그리고 접목되는 것도 좀 새로운 지식도 함께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밌다. 네. 이거 콜라보 하니까. 일단 맛있는 거 준 거야. 맞아. 그래서 다음에는 집이 아니라 진짜 요트에서 네. 좋아. 요트에서 2탄을 하시죠. 우리 할리로 우리가 인연을 이렇게 처음 맺었지만은 페이스북 친구로 할리 친구로 이제 세일링 제가 동경하는 세일링을 하는 친구분으로서 제가 오늘 이 영상 같이 찍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1탄은 이렇게 마치고 2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은 멋진 세일링과 사업의 번창 감사합니다. 위하여. Cheers. Cheers. 맛있어. 야, 이제 편하게 마시죠. 이제 편하게 마시죠. 끝. 끝.